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차갑고 바람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든다. 보현아는 그날 밤 강남의 번쩍이는 네온사인 아래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떨리는 유리잔이 쥐어져 있었고 그 안의 소주가 그녀의 눈물처럼 출렁였다. 너, 나한테 왜 그래?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터져나왔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 그 사냥꾼이라 불리는 최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여우처럼 날카로웠다. 현아야, 내가 먼저 나를 유혹한 거잖아. 이제 와서 후회해. 그의 손이 그녀의 무릎을 스치자 보현아는 몸을 떨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 그를 이기기 위해 그녀는 유혹의 무기를 들었지만 이제 그 무기가 그녀 자신을 베고 있었다. 보현아는 27살, 서울의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그녀의 삶은 조용했다. 아침에 출근해 커피를 마시며 원고를 고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는 그런 일상. 하지만 그 일상이 무너진 건 반년 전 회사 파티에서였다. 최준호가 나타났다. 그는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임원으로 미디어와 연예계를 쥐락펴락하는 사내였다. 그의 별명은 사냥꾼. 그는 젊은 여자들을 사냥하듯 유혹하고 이용한 뒤 버리는 것으로 유명했다. 보현아는 그의 눈에 띄었다. 너 같은 애가 왜 이런 데서 일해? 나랑 일하면 스타가 될 텐데.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속은 독이었다. 처음엔 보현아도 웃으며 피했다. 하지만 준호의 집착은 점점 커졌다. 회사에 압력을 넣어 그녀의 승진을 막고 SNS에 익명의 메시지를 보내 괴롭혔다. 너 없인 못 살아. 그의 메시지는 사랑처럼 보였지만 통제였다. 보현아는 지쳤다. 그녀의 친구들, 특히 게이 커뮤니티에서 만난 소수 친구들은 말했다. 그런 놈은 무시해. 내가 강해져야 해요. 하지만 강해지는 법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보유정을 만났다. 유정은 30살, 프리랜서 사진작가였다. 그녀의 작업실은 홍대 근처의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곳으로 벽에는 서울의 거리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보현아는 우연히 유정의 전시회를 보러 갔다. 그곳에서 유정의 사진 한 장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비가 내리는 명동거리, 우산 아래서 서로를 아는 두 여자의 실루엣. 그 사진은 보현아의 가슴을 울렸다. 이 사진 너무 아름다워요. 그녀가 중얼거리자 유정은 다가왔다. 고마워요. 그건 제 친구들 이야기예요. 사랑은 때론 비처럼 와서 우리를 적시죠. 유정의 미소는 따뜻했다. 그녀의 눈은 깊었고 목소리는 낮은 톤으로 울렸다. 보현아는 그 순간 무언가 느꼈다. 안도감. 아니, 더 깊은 것. 그날 이후 보현아는 유정을 자주 찾았다.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유정은 보현아의 고민을 듣고 조언했다. 사랑은 사냥이 아니야. 서로를 지키는 거지. 유정의 말은 보현아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하지만 보현아의 마음속엔 계획이 싹텄다. 준호를 이기기 위해 그녀는 유정을 이용할 수 있을까? 유정은 LGBTQ+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활동가였다. 그녀의 사진은 퀴어 문화 축제를 다루며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만약 유정이 준호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다면? 보현아는 유정을 유혹하기로 결심했다. 미안해, 유정 언니. 이건 내 탓이 아니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첫 번째 만남은 의도적이었다. 보현아는 유정의 작업실로 갔다. 언니, 사진 찍어줄래요? 나 모델 해볼게. 그녀는 가벼운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풀었다. 유정은 웃었다. 현아야, 내가 모델. 재미있겠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릴 때마다 보현아는 유정을 바라봤다. 그녀의 시선은 부드럽게, 유혹적으로. 언니 눈빛이 좋아. 유정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그날 밤 그들은 작업실에서 막걸리를 마셨다. 현아야,
내가 왜 나한테 다가오는지 알아? 유정의 물음에 보현아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 시간이 흘렀다. 보현아와 유정의 만남은 잦아졌다. 주말에 한강으로 피크닉을 가서 김밥을 먹고 밤에 이대의 거리를 걸으며 떡볶이를 사 먹었다. 서울의 일상 속에서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유정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나 어렸을 때부터 달랐어. 엄마 아빠가 알면 실망할까 봐 오랫동안 숨겼지. 하지만 이제는 사진으로 말해. 이게 나야. 보현아는 유정의 손을 잡았다. 언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그 손길은 계획이었지만 점점 진심이 스며들었다. 준호의 압력은 여전했다. 그는 보현아의 집 앞에 나타나 문을 두드렸다. 현아야, 나랑 헤어지자. 하지만 내가 먼저 빌어야 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보현아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유정에게 전화했다. 언니, 도와줘. 무서워. 유정은 달려왔다. 그녀의 팔에 안긴 보현아는 눈물을 흘렸다. 그놈이 사냥꾼이야. 나 이용하려 해. 유정은 사진기 대신 노트북을 켰다. 증거 모아보자. 내가 도울게. 그날부터 그들은 준호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유정의 네트워크를 통해 준호가 다른 여자들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알게 됐다. 보현아의 유혹은 이제 무기가 됐다. 그녀는 준호를 만나 일부러 약한 척하며 그의 자백을 유도했다. 오빠, 나 사랑해? 진짜. 준호는 웃었다. 당연하지. 내가 내 거니까. 하지만 보현아의 마음은 변했다. 유정과의 시간은 그녀를 변화시켰다. 한 번은 유정의 전시회 후파티에서였다. 모두가 떠난 후 작업실에 둘만 남았다. 유정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현아야,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보현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니. 그녀는 유정을 끌어안았다. 그 포옹은 길었다. 서울의 밤바람이 창문을 두드렸고 그 안에서 보현아는 깨달았다. 이건 유혹이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위험했다. 준호가 눈치챘다면? 두 번째 만남은 더 깊어졌다. 보현아와 유정은 이제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오늘 뭐 먹었어? 라면. 언니는 이런 사소한 대화가 보현아의 하루를 밝혀줬다. 유정은 보현아에게 한국 전통 문화를 소개했다. 이 한복 입어봐. 예쁠 텐데. 작업실에서 한복을 입은 보현아를 찍는 유정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현아야, 너는 꽃 같아. 겨울 속 봄꽃. 보현아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이 모든 게 계획이었는데 왜 이렇게 아픈가? 준호의 위협은 심해졌다. 그는 보현아의 회사 상사에게 전화해 현아가 정신이 이상해. 잘 봐줘라고 말했다. 보현아는 출근할 때마다 불안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 그녀는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다. 유정은 그런 그녀를 위로했다. 강해지는 건 혼자서 안 돼. 같이 가자. 그들은 함께 퀴어 카페에 갔다. 그곳은 서울의 숨겨진 공간, 이태원 근처의 작은 카페였다. 벽에는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었다. 여기 오니 마음이 놓여. 보현아가 말했다. 유정은 그녀의 손을 쥐었다. 이게 사랑이야. 서로를 지키는 거? 계획은 순조로웠다. 보현아는 준호를 만나 녹음기를 켰다. 오빠, 다른 여자들한테도 그렇게 했어. 준호는 취한 상태로 웃었다. 그럴 수 있지? 남자라면 다 그래. 그 녹음은 증거였다. 유정은 그것을 바탕으로 기사를 준비했다. 그녀의 친구, 언론인에게 넘겼다. 이게 터지면 그놈 끝장이야. 하지만 보현아는 두려웠다. 언니, 나 무서워. 만약 나한테도 해치면? 그날 밤, 그들은 한강 다리 아래서 산책했다.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강물은 검게 출렁였다. 유정 언니, 너 좋아해. 보현아의 고백은 갑작스러웠다. 유정은 멈춰섰다. 현아야, 그게 진심이야. 보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처음엔 아니었어. 준호를 이기려고. 유혹하려 했어? 미안해. 유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유혹.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아야, 나 바보였어. 내가 다가올 때부터 느꼈어. 하지만 믿고 싶었어. 유정은 등을 돌렸다. 가봐. 나 혼자 생각할게. 보현아는 무너졌다. 그녀의 계획이 유정을 아프게 했다. 언니, 제발. 하지만 유정은 사라졌다. 그날 이후 유정의 메시지는 없었다. 보현아는 혼자였다. 준호의 전화가 왔다. 현아야, 요즘 왜 피해? 나랑 만나자. 그녀는 받지 않았다. 대신 유정의 작업실로 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유정 언니, 그녀의 울음소리가 밤거리를 울렸다. 시간이 흘렀다. 보현아는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준호의 압력이었다. 내가 왜 나한테 그래? 상사가 말했다. 보현아는 울면서 나왔다. 서울의 거리는 그녀를 삼켰다. 그녀는 유정의 전시회를 다시 갔다. 그곳에 유정의 새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제목, 잃어버린 마음. 사진 속은 비 내리는 거리, 홀로 서 있는 여자의 뒷모습. 보현아는 알았다. 그건 그녀 자신이었다. 세 번째 부분은 갈등의 절정으로. 보현아는 유정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유정의 친구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냈다. 언니, 만나자. 설명할게. 유정은 동의했다. 만남 장소는 남산타워 근처의 작은 찻집.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현아야, 왜 왔어? 유정의 눈은 차가웠다. 보현아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준호를 이기려고 너를 이용하려 했어? 하지만 사랑하게 됐어? 진짜로. 유정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나도 알아. 내가 처음부터 이상했어. 하지만 내 눈빛이 변하는 걸 봤어. 그게 고통스러웠어. 그녀의 목소리에 눈물이 배었다. 한국에서 우리 같은 사랑은 쉽지 않아. 가족, 사회. 다 반대해. 그런데 내가 나를 도구로 봤다면 그건 배신이야. 보현아는 울었다. 배신이야.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 그만두자. 준호 기사 안 내도 돼. 그냥. 나 혼자 싸울게. 하지만 운명은 그랬지 않았다. 다음 날 기사가 터졌다. 유정의 친구가 독단으로 내보냈다. 엔터 임원, 여성 스캔들. 준호의 이름이 헤드라인에 실렸다. 그는 분노했다. 보현아에게 전화했다. 너구나. 이게 내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광기 어린. 준비해. 너 끝장이야. 그날 밤 준호는 보현아의 집으로 쳐들어왔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그는 그녀를 때리려 했다. 내년 어떻게 감히.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유정이 나타났다. 멈춰. 그녀의 손에 배팅이 쥐어져 있었다. 경찰 불렀어. 나가. 준호는 웃었다. 너 또 이런 년이야? 현아가 너 때문에 미쳤어. 그는 유정을 노려봤다. 퀴어 새끼들. 그의 말은 독이었다. 보현아는 유정을 막아섰다. 오빠, 그만해. 나 때문이야. 싸움은 치열했다. 준호가 유정을 밀치자 그녀는 넘어졌다. 보현아의 분노가 폭발했다. 너 같은 사냥꾼이 왜 사냐고. 그녀는 준호를 밀쳤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준호는 끌려갔다. 병원에서 유정은 팔에 깁스를 하고 누워 있었다. 보현아는 그녀 곁을 지켰다. 언니, 미안해. 다 내 탓이야. 유정은 미소 지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한 거야? 내가 강해졌어. 그들의 손이 맞닿았다.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봄 기운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준호는 풀려났다. 돈과 인맥으로. 그는 보현아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딸이 이상한 애랑 어울려요. 보현아의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현아야, 무슨 일이야? 여자랑 보현아는 집으로 갔다. 엄마, 나 사랑해. 유정 언니를 어머니는 울었다. 한국에서 그런 건 안 돼. 내 인생 망쳐. 보현아는 집을 나왔다. 엄마, 나도 살아야 해. 유정은 그녀를 안았다. 함께라면 이겨. 그들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유정의 사진 스튜디오를 함께 꾸몄다. 보현아는 새 직장을 찾았고 유정은 새 전시회를 준비했다. 제목, 이겨낸 마음. 마지막 부분, 결말. 보현아와 유정의 사랑은 시험받았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한 번은 유정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딸, 왜 그래? 남자 만나 유정은 말했다. 엄마, 이게 나야. 현아가 내 사랑이야. 어머니는 돌아섰다. 하지만 몇 달 후 편지가 왔다. 미안해. 내 행복이 제일이야. 작은 변화였다. 준호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보현아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그는 사냥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사냥감을 넘어섰어요. 법정 밖에서 유정은 그녀를 안았다. 자랑스러워. 여름이 왔다.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 갔다. 검은 모래사장에서 바다가 출렁였다. 유정 언니, 나 영원히 내 곁에 있을게. 보현아의 말에 유정은 키스했다. 가볍게, 부드럽게. 나도. 이 사랑, 잃지 마. 서울로 돌아와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보현아는 퀴어 문학을 편집하는 출판사에 들어갔고 유정의 사진은 전국을 돌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실화로 불렸다. 사냥꾼을 이기려 유혹했지만 대신 마음을 얻었다. 그 마음은 영원했다. 비 내리는 서울거리. 두 여자가 우산 아래 손을 잡고 걷는다.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뜨리고 미소가 피어난다. 사랑은 때론 비처럼 우리를 적시지만 결국 무지개를 그린다.